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금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략하게 기사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미국과 빨간 펜으로 해드릴게요.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간단하게 포인트만 보세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 AP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은 지난달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 곧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곧 결정할 거라네요. 곧 결정할 거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게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비핵화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곧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곧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미리 발표를 했죠.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미국 탓이다.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는 거는 우리 북한이 잘못한 거 아니다. 저 미국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아시겠죠, 이건?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결정 안 났네. 그죠?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고려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북한이 이 협상을 중단하고 싶으면 조용히 중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여태까지 과거 잘 생각해 보세요. 6.25라던가 연평해전이라던가 등등 핵실험이라던가 연평해전 핵실험 ICBM 등등 이거 자 우리는 3일 뒤에 혹은 5일 뒤에 6.25 이 날짜에 내려가겠다 남한으로 이런 얘기하고 내려온 거 아니죠. 연평해전 그런 거 아니죠. 핵실험 같은 거, 자, 우리는 한 달 뒤에 하겠다.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얘기 발표하고 하지 않잖아요. 뒤통수 쳐요, 얘네는. 그동안은 계속 이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은, 불바다를 만들겠다. 미국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막 2017년에 엄포를 놓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가져달라. 나 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때 계속 말씀드렸었죠. 2017년에도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그 핵 보유국이 아닌 핵 개발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을 가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대북 제재가 나오니까 협상 테이블을 가서 풀어야 돼요. 그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가 필요한 거야. 북한 입장에서. 그래서 핵 개발국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핵 실험을 막 하잖아요. 미사일도 날리고 우리 이 정도 무기를 갖고 있고 이 정도 핵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인정해달라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얘네는 이렇게 밝혀놓고 나서
정말 뒤에 큰 악재가 올 거면은 이렇게 대놓고 밝히지를 않아요. 얘네는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야지. 뒤에서 작당을 한다. 절대 선전포고 안 한다. 몰래 한다.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6.25 때부터 이건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주말에 뭐 ICBM이라도 날리면은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국이 화가 나요. 지금 이런 좀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 뭐 대포동도 아니고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를 뭐 발사한다. 미국까지 사정거리 닿을 만한 거. 이러면은 미국이 화가 납니다. 전 세계가 분노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미국 당연하고 전 세계 분노. 이러면은 북한 더 고립되는 거예요. 더. 그럼 더 힘들어진다. 북한은 더 고립되고 힘들어진다. 이건 중국도 못 도와줘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중국도 못 도와준다고. 협상 테이블에 앉자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미사일 발사하고 나 안 해 이러고 하면은 중국도 도와주기 힘들어요. 물론 뒤에서야 뭐 조금 해주겠지만 대놓고 못 도와준단 말이야. 중국이 이제. 왜냐면은 중국이 저걸 도와주면은 미중 무역 협상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도와주면 야 니네 저것도 도와주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문서 요구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미 들어가 있긴 할 겁니다. 북한 관련된 것도 뭐 암묵적으로 하겠죠. 뭐 우리가 보험 들 때 뭐 특약 드는 것처럼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겠죠. 공식적인 거랑 공식적인 문서 옆에 따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기 어린 짓, 어린애들이 관심 갖고 싶어하는 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날리면은 이건 북한이 물론 북한은 충분히 가능한 나라긴 해요. 예상 밖의 행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도 이제는 힘들어서 본인들이 경제를 개방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갑자기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 응원단 내려보내고 이거 본인들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그렇게 날려버리진 않아요. 대화의 끈은 잡고는 있어야죠. 만약에 이번에 파기되면은 단기간에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대화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트럼프가 워낙 뭐 협상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실망했다 뭐 이러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연결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뭐 전 세계 국가에서 비탄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발표해서 관심 끌고 대화를 다시 뭐 당장 여는 건 아니에요. 다시 열 가능성 저는 요거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요런 말씀을 드렸죠. 요런 아난티라던가 뭐 요런 뭐 화성밀 같은 거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뭐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시고 대응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시고 매수 타이밍은 맞는데 분할로 사야 되고 한 번에 들어갈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열었습니다. 자, 아난티 보면 10% 가까이 밀리고 있어요. 뭐 그냥 추세를 만들고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을 만듭니다. 뭐 하락 밴드 요 구간에 오면은 17,000원 구간까지라도 오면은 뭐 반등 정도는 나올 만한 모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 나오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던지 뭐 배에 힘 깍 주고 버티실 분들이야 버티는데 이게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버티는 거겠죠. 근데 적어도 이 고점에서는 다 팔고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나마 오늘 타격은 좀 있겠지만 그나마 낫겠죠. 여기서 밀린 것보다는. 여기서 밀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주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들고 가셔야지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려워지시겠죠. 근데 저는 요것도 장기적으로, 단기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되긴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9,000원대에서 9,000원 초반에서 말씀드려서 계속 매도 타이밍은 여기 최고점은 아니어도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2만원 중후반대에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한 3배 정도는 챙기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밀린 거 재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재매수 하신 분들은 좀 밀려도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짧게 정리를 하시던지 하고,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제 말대로 진짜로 뭐 이베셀이나 이런 거 없이 대화 재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금방 복귀되겠죠.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있겠지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거는 심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행동 패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간첩이겠죠. 그분은 확신할 수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심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북한이 대화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현대엘리베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뭐 매수해 봄직하다, 밀려봐야 여기 아니겠느냐 했는데 진짜로 여기 부분까지 왔어요. 여기 76,000원 부분까지 선을 그어 드릴게요. 76,000원까지 딱 오진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거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 부근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잡아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심증은 오늘이지만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측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행동 패턴은 그랬지만 김정은이 나는 다르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조금 여유를 갖고 가세요. 오늘 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 만약에 대화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9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뭐 반등이 나올 겁니다.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난티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봐드렸었는데 요 추세, 하락 추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 뚫어내면은 뭐 2만원대까지는 뭐 어렵지 않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대화가 다시 열린다라고 하면은 뭐 또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5,000원 부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신양회 제가 뭐 꾸준히 좋아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위쪽에서 뭐 목표치 다 왔는데 위에서는 좀 한번 정리하셔라. 14,000원대에서 다들 정리하시고, 못해도 13,000원 후반에선 정리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밴드 그려드린 거를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죠. 잠깐 횡보하더니 급락이 나왔죠. 이 종목은 좀 강해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성신양회는 밀린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왔고 이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면은 제일 강한 건 성신양회가 이제 관심을 갖는다면 제일 강한 종목 중 하나다. 기존에 제일 강한 거는 아난티고, 근데 성신양회가 이게 시총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 아니라서 3천억이 좀 안 되죠. 이번에 밀려갖고 원래 한 3천억 정도 됐었는데 3천억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큰 물량을 담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소액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는 담을 수 있고, 뭐 자산이 크신 분들은 조금 담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0,000원 이탈 안 하면은 보유해 볼 만하지 않나,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잘 버티고 있고 누군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화성밸브 종목은 굉장히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뭐 종종 언급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요 한 9,000원 부근, 여기 근처에는 지켜주고 있죠. 9,000원에서 뭐 9,500원 사이, 요 사이에서는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9,000원 저점 놔두고 이 근처에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본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요거는 올라갈 모양을 만들었었어요. 화성밸브는 오늘 돌바락제가 아니었으면은 뭐 약간 횡보하다가 올라가던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긴 했었는데 뭐 돌바락제가 나온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종목도 기존에 뭐 밀렸을 때 저점 부근에서 놀고 있다.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 그냥 시나리오대로면은
그거는 뭐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중 바닥을 그릴 가능성도 있어요. 화장빌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는 아예 한 지금 한 9,500원 정도에서 9,500원, 9,400원 이 정도에서 반발력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9,400원 부근이네요. 여기서 반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다음 주까지 가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분석은 하지만 분석이라는 건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린다. 그런데 이런 거는 워낙 돌발 상황이 많으니까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심증은 여기까지 2차 하락 나온 거잖아요. 나왔으면 괜찮지 않나? 일단 차트 모양이랑 심증까지는 괜찮은데 진짜로 얘네가 파기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근데 저는 다시 대화할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견해의 차이겠죠.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남북 그 관계 혹은 북미 관계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 있어서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제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이제 좀 있으면은 한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마감까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제약바이오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바이로메드는 30만원 왔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바이로메드 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30만원 정도 오면은 이거 30만원 돌파한 다음에 눌림 나오면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바이오메드는 오히려 26만원까지 내려오거나, 근데 요 날 말씀드렸죠. 거의 왔는데 이 이상 기회는 안 줄 것 같다라는 심증을 말씀드렸죠.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돌파가 나왔는데 차라리 돌파하면은 30만원 부분까지 눌리면은 매수하겠다. 지금 타이밍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하세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왜 바이로메드 매도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알려주시냐. 대응 방법 알려준다고 하더니 한 10번은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지금까지 10번 이상 언급한 것 같네요. 근데 뭐 영상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30만원 부분에서는 저는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아직까지 바이로메드 이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HLB 같은 경우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83,000원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회복시 요거는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매수를 못하지만 저점 매수 나와서 회복할 때는 매수할 만하다. 이번에도 83,000원 부근 가니까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그러니까 경협주를 오늘 당장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대안주로 이렇게 바이로메드나 HLB 같은 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협주는 다음 주에 뭐 보유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 10% 들고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5% 10%를 들어가는 개념으로 가시고 확인하고, 오늘은 이런 종목에 보시란 말이에요. 바이로메드나 HLB.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요 아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장중에도 이제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뭐 바쁠 때는 못 올리는데 올릴 수 있을 때는 항상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계속 확인하시기 위해서 알람 설정해 두시면은 여러분도 도움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감이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잘 대응하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